요 타이포라. 자, 타이포라.io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었고요. 혹시나 설치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 타이포라.io 사이트에다가 접속을 하셔서 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시면 여기 상단에 다운로드 뜹니다. 메인 위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스크롤 조금 내려야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생깁니다. typora.io이고요. 자,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 되고, 좀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쓰실 때는 타이포라로 쓰는데, 나중에 되면 다른 에디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타이포라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일단은 자, 플래닝 쪽에다 그냥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여기다 만들게요. 자, 새로운 파일 만들기로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은 또 파일 만들고 저장하고 바꾸고 해야 되니까 바로 타이포라로 그냥 실행하겠습니다. 타이포라 여기 있죠? 자, 시작 프로그램 안 쓰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던데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시작해서 오른 버튼으로 제거하시고 이렇게 자, 제거하시고 쓰시는 게 있으면 우리 핸드폰의 앱처럼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땡겨가지고 내가 자주 쓰는 거 뭐 코딩 관련된 거 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담아 쓰시면 굉장히 편해요. 아, 마크업하고 마크다운하고 정리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어차피 설명할 겸, 자, 타이포라 켜가지고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글을 쓸 때, 타이포라는요, 컨트롤 키 휠 하면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쉬프트 컨트롤 키 누르고, 탱키 쪽이 아니라 문자 키 쪽에 있는 플러스 키 누르시면 글자 커집니다. 자, 쉬프트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조금 아쉬워요. 자, 마크업하고 마크다운이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마크업 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에 대해서. 자, 마크업은, 인터넷 차선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다 컵이래. 자, 여기서 보면 태그들을 이용해서 문서나 데이터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라고 써있죠. 즉, 어제 보셨던 이런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코드를 입력한 형태로, 자, 코드 이 형태의 구조를 제작하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크업 언어라고 합니다. 앞뒤 꺽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자. 요 코드요? 아, 요 꺽쇠 괄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꺽쇠 모양으로 생긴 괄호다. 그래서 꺽쇠 괄호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영어에서는 레터 댄, 뭐, 이라고 해가지고 작다, 크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레이터 댄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기니까. 자, 그럼 마크다운은 뭐냐면, 마크업 언어가, 언어의 복잡함을, 실제로 저 마크업 언어는 코드가 감싸고 복잡하잖아요. 이 형태를 좀 단순하게 표현한 다운그레이드 형태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마크업 언어를 쉽게 다운시켰다. 그랬다. 마크 다운이에요. 이 표현 자체를 그냥 마크업 형태라고 그래요. 이 표현 형태 자체가. 그,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XML, 그리고 HTML이죠.
구조 표현한다? 뭐 이런 말은 좀 어렵고. 뭐 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그냥 태그라고 하거든요. 네, 태그. 이 형태를 태그라 그래요. 태그 뭐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자,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지금 공부할 거는 이제 마크 다운을 조금 볼 건데요.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만 자, 일단 정의부터 내리고 할게요. 자, 마크 다운은요. 마크업 언어를 단순하게 다운그레이드한 형태가 맞기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마크업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가급적 완전히는 아니에요. 한 80% 70% 정도만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온 형태이므로 쉽게 마크다운을 이해하면 쉽게 웹 구조를 제작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 여러분은 파악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개념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HTML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마크다운의 개념을 메모하시는 습관을 하면서 정리가 좀 되면 그때부터 HTML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마크다운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메모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메모장으로 써도 돼요.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실제로 그거 자체가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결과물로 승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결과를 확인하거나 원하는 대로 제작하려면 별도의 에디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디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쵸,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 알고 있는 에디터라고 하면 프로그램 쪽으로 있지만 사람 직업군 중에 에디터라는 것도 있잖아요. 편집자를 에디터라고 그러죠. 자, 편집하는 사람들, 편집자들은 주로 뭘 하는 사람이에요? 글로써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작가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들. 즉 글을 이용한 개발이나 어떤 무언가를 창출하는 형태들. 뭐 기기 따위나 형태 뭐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사전적 보면 이게 따위 이렇게 얘기해서 썼는데 이렇게는 기기나 형태, 사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코딩 공부할 때 나중에 에디터라는 거를 몇 가지를 더 볼 건데 뭐 서브라임 텍스트, 브라켓츠, VS 코드 뭐 이런 것들 인터넷 찾아보면 에디터 이렇게 단어만 검색 딱 하면요 미친 듯이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 다 마크다운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는 좀 그렇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디터가 이 타이포라예요.
자, 이쯤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글을 이용한 결과를 창출하는 거면 한글이나 워드도 에디터에 들어가지 않나요? 네, 한글이나 워드도 에디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디 갔지? 자, 이런 원노트 이런 것들도 다 에디터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마찬가지고 다 글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에디터란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프로그램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면접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에디터 쓰세요? 단어 모르면은 에디터가 뭐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다른 거 쓸 거예요, 일부러. 근데 왜냐면 이제 좌우 비교해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타이포라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에러가 좀 나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여기다가 대놓고 보여드립니다. 짝대기 하이픈을 하나, 둘, 하나 더 쓸게요. 셋. 자, 짝짝이 3개 썼죠? 엔터. 그랬더니 갑자기 수평선이 쫙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결과물로 바로 창출할 수 있어요, 타이포라는. 근데 내가 이거 수정하고 싶어요. 올라가서 수정을 하려고 키보드를 올려봤더니, 어라? 선택이 안 돼요. 통으로 잡히지. 이런 경우에 아까 원래 코드 형태를 다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게 왼쪽 하단에는 요 두 개 아이콘이에요. 단축키는 컨트롤 슬러시입니다. 자, 컨트롤 슬러시 키를 누르시면 요거 이렇게 코드 모드와 프리뷰 모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 왼쪽에는 동그라미는 여기 사이드바 누르면 여기에 제목에 이런 거 썼을 땐 우리 아까 깃마인드에서 보셨던 목자처럼 있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하는 표현 뜨는 곳이고 파일은 내가 저장한 위치에 폴더를 잡아놓으면 거기에 다른 뭐 마크다운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장은 이렇게 합니다. 파일에서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한글이나 워드나 똑같습니다. 단지 무엇만 보시면 되냐면 자, 저장 위치는 워크에다 그냥 일단 샘플로 쓸게요. 자. 앞에 거는 이름이니까 지우고 자, 마크 다운 아니면 how who 뭐 쓰면 되겠죠. 확장자 이름 뭘로 보이세요? MD 그쵸? 좀 깨져 보여서 좀 보기 힘들긴 하지만 그 바로 밑에 다른 확장자들도 있습니다. .md 말고 .markdown, 뭐 .mmd 등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 위에 있는 .md가 확장자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떠 있죠. 자, 마크다운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인터넷에 그대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자 100%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참고하셔야 되는 문서까지 같이 띄우겠습니다. 여기다가 git hub markdown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자체 언어는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고 저작권이 별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오픈소스예요. 이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개발해놓고 하다 말았어요. 귀찮아가지고 개발자랑 기자 둘이 막 하다가 귀찮아 하지 말자 이랬더니 냅뒀어. 이랬더니 그럼 완성이 되다 말았으니까 좀 아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써보니까 괜찮아서 다른 개발자들 야 이거 도와줄 테니까 좀 개발해봐라 아니면 나한테 팔아라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 거죠. 근데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귀찮아. 팔지도 않을 거고 개발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그냥 알아서 해. 이러고 막 알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스톱이에요. 그래서 버그도 되게 많고 아직도 에러도 많은데 언제 잘 정리를 해놓은 케이스다 보니까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마다 약간씩 쓰이는 법은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GitHub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마크다운 방식을 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자, 어떤 걸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한글로 쓰였으니까 전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마크다운 작성하는 방법 해가지고 쭉 써놨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이 문서의 상단을 보시면 이 파일 자체도 마크다운입니다. 애초에 파일 자체가 마크다운이에요. 즉, 그대로 올리면 결과물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쓰고 빠르게 결과를 얻어나는 형태는 거죠.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컴퓨터로 다 만든 다음에 인터넷 딱 올리면 어떻게 돼요? 웹에서 다이렉트로 띄우면 거의 다 깨지죠. 그대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얘는 그대로 나와요. 가장 큰 장점이라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 열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똑같은 거지만 다른 에디터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좌우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같은 요 개념으로 사용할 거니까. 자, 파일 하나 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까 보신 게 요 마크다운이었죠. 자, 그대로 쓰셔도 관계없지만 저는 그냥 따로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마크다운 use.md라고 쓸게요. 자, 이름을 너무 급하게 막 쓰다 보니까 그냥 이상합니다. 이해하십시오. 파일 확장자명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한글로 하셔도 관계없으니까 이거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마크다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써보면 좋겠죠. 한글로 써볼까요? 마크다운 사용 방법.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결과물은 일반적인 글로 나올 겁니다. 타이포라로 쓰시든 무엇으로 쓰시든 똑같이 나옵니다. 자, 문제없이 나오시죠? 근데 나는 이거를 제목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앞에다가 뭘 붙이면 되느냐? 기억나십니까? 샵입니다. 하지만 얘는 용어고요. 위에 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죠. 구분을 해줘야 되죠. 띄어쓰기로. 네, 홍보를 하시면 돼요. 아, 제가 지금 VS 코드라는 다른 에디터를 지금 쓰고 있어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켜는 이유는 왼쪽에 쓰면 오른쪽처럼 나옵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쓴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까 쓰셨던 타이포라 에디터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그냥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럼 기존에 있던 파일이 있던 거는 놔두고 위치를 지정 안 해서 그래요. 놔두고 새로 만들기를 하면 새로운 문서를 하나 따로 띄우잖아요. 요거 저장을 하나 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죠? 이거를 그냥 열어주시면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야, 요거 그러면 어떻게 하시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저처럼 쓰시면 되는데 이 표시가 여러분들은 안 나옵니다.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왜냐? 막 타이프러라는 에디터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형태니까. 근데 나는 결과물을 보지만 코드 형태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걸 누르면 된다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걸 누르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그냥 차라리 컨트롤 슬러시를 눌러서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낫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불편하시면 저도 이걸로 그냥 같이 할까요? 그냥 이걸로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마크타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뭐 했냐면은, 그냥 글을 써버리면, 이 아이는 일반적인 글입니다. 근데 난 이거 제목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앞에다가, 샵을 하나 붙이고, 앞에 건 용어고, 기능을 하는 용어고, 뒤에 거는 일반 글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어떻게? 스페이스. 샵, 한 칸 띄우기 처리를 하시면, 이 아이는 이렇게 쓰고 나서 결과물을 확인하면 다른 형태로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뭐 마크다운이라 뭐 이런 건 이미 설명했으니까 안 할 거고요. 자, 일단 제목이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책 한 권을 보시면 바로 그냥 소설 내용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그냥 우리는 읽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앞에 목차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죠.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고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챕터가 어떻게 되고 그 챕터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챕터의 내용이 뭐가 있고 설명하는 것처럼 파트마다 각 분야마다 어떤 큰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그게 사실은 뭐예요? 또 다른 영역의 제목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제목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제목은요, 자, 편집 디자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는 편집 관련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목이라는 표현은요, 흔히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6가지로. 가장 큰, 신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헤딩이라는 뜻을 붙여서 H1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하위 레벨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어떤 제목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책자든 웹페이지든 무언가를 제작을 할 때 들어가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현재 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는 제목이 뭐예요? 얘겠죠. 얘가 H1이 되는 거예요. 헤딩 제목 1. 네, 우리나라 말로 제목 1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제목. 그럼 얘는 뭐예요? 그 중에 지금 이런 기능을 한번 해보자 했으니까 얘가 제목 2가 되겠죠. 두 번째 제목이 되겠죠. 그럼 난 이것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 제목 2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목을 표현할 때 샵을 붙이더라 라고 했으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쉽게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쵸? 일단 샵일 거예요. 되겠지?
크게 차이가 티가 안 나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그래서 샵을 두 개를 씁니다. 그럼 두 번째 하위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흔히 여기 있는 H3부터 5, 6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샵의 개수만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각 레벨별로 제목의 순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H로 표현한다. 이를 어떻게 샵의 개수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H1은 샵 한 개를 사용한 형태고요. 가장 흔히 이를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2는 샵 두 개를 써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제목, 두 번째 레벨의 제목. 똑같은 의미로 샵을 세 개를 붙이면 당연히 세 번째 중요한 제목이 되겠죠. 샵 3개입니다. 그럼 샵 4개는 뭐예요? 네 번째 중요한 제목이겠죠, 뭐. 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대한 얘기는 가장 큰 제목 안에 중간 레벨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하위로 또 분석되어 있는 영역이 또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자, 이 하위에 또 다른 레벨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하위에 또 뭐가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개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단순하게 제목이 있고, 그 다음 제목이 있고, 그 다음 제목이 이렇게 하니까 H1, H2, H3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큰 카테고리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전체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얘가 현대면 현대, 뭐 기아, 삼성 이런 개념일 거 아니에요. 통째로 이게 H1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다시 파트를 쪼개요. 그 파트 쪽엔 요거와 요거가 H2가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럼 요거의 하위 레벨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 I 두 개가 H3가 된다. 이해가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네. 따지면 뭐예요? 우리 마크업 할 때 사람이라는 게 존재했으면 그 안에 지역이 나와 있었고 그 안에 경기도가 있었고 뭐 안양시가 있었고 무슨 동이 있었고 그렇게 나눴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H1, H2, 3, 4, 5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다른 이게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차후에 어떤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나으실 겁니다.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에 대한 대표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5개 쓰면 되겠죠. 6개는 6개 쓰시면 되겠죠. 네.
근데 매번 이렇게 쓰기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이런 VS 코드가 다른 에디터는 직접적으로 저렇게 개수를 늘려야 되긴 하지만 이 타이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컨트롤 1번부터 6번까지를 샵 H1, H2, 3, 4, 5, 6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없죠? 자, 코드 모드에서 안 뜨니까 컨트롤 제가 6번 누를게요. 띡. 뭔가 바뀌었죠? 6개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실 단축키는 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제목, 그렇죠? 자, H6보다 낮은 레벨의 제목이 있을까요? 제목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6가 끝이에요. 네. 실제 신문, 편집 디자인, 모든 계통을 통틀어서 놓고 본다고 하시더라도 H6까지가 끝입니다. 그 이하의 카테고리 분류는 제목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상에서 약간의 제목 이렇게 개념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카테고리예요. 아니면 아예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따로 파생을 시켜버리죠. 그룹 계열사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우리는 제목이라는 표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는 제목 요소 중에 가장 작은 요소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겠죠. 그러니 저는 하나, 둘, 셋 대시선을 하나, 둘, 셋 하고 끝내면 결과는 줄로 바뀝니다. 자, 이걸 호리즌털이라고 하죠. 수평선 말 그대로. 그래서 위의 선과 아래 선을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위의 내용이 끝났을 때 바로 여기다가 쓰시면 가끔 잘못돼서 에러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를 한 칸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한을 띄운 다음에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웹에서 올라갔을 때 에러 없이 나와요. 실제로 이런 웹과 관련된 에디터들은 엔터를 수십 번을 누른다고 해서 수십 번 내려가서 써지진 않아요. 결과물을. 한글에는 이런 거랑 달라요. 그래서 몇 칸을 띄우시든 관계가 없다. 자, 그럼 제목을 봤으니까 내용도 봐야겠죠? 마크다운은요, 내용을 작성하실 때, 자, 다운은 내용 작성 시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단. 키보드에 엔터를 이용해서 줄바꿈하면 새로운 단락으로 인식합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단락으로 인식을 해요. 즉 위에 거와 아래 거는 다른 아이인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문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결국에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긴 글이 있을 때 그걸 엔터로 죄다 끊어낸다 그러면 보기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단순하게 내가 줄만 바꾸고 싶다면 다음으로 단순히 줄바꿈을 원한다면 자, 이 아이들은 글이 짧아지거나 뭐 길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 줄로 나오고 줄이 바뀌긴 하겠지만 무조건 이 끝을 기준으로 무조건 줄 바꾸기 원한다면 마크다운 에디터의 공식적으로는 스페이스를 2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포라는 스페이스 2번 하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버그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키보드 Shift 엔터를 누르시던데, 여기 보시면 줄이 지금 똑같이 일조로 되죠? 위에 거는 간격이 있고요. 한글이나 워드, 엑셀처럼 Shift 엔터 또는 Alt 엔터처럼 키를 눌러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게 웹상에 올려놓고 보니까 Shift 엔터가 제대로 안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HTML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br이라고 하는 이 태그, 끝에 슬러시는 안 써도 되지만 공식적으로 쓰기 때문에, 자, 입력을 하셔서, 이건 실제 결과물은 안 나옵니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줄바꿈을 처리하시면 된다. 어제 한번 얘기 드렸죠? 자, 마크다운의 버그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